쿠릴 열도 분쟁으로 일본의 진절머리가 난 러시아에서 다름 아닌 한국의 대응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주장들이 보도되고 있어 이목을 끄는데요. 무려 3천억 달러, 하나로 약 300조에 달하는 금액을 일본에 요구해서 강력하게 한 방을 먹이자는 주장 때문에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 방송인 렌TV에서는 자국이 여전히 일본의 정치적 도발, 즉 쿠릴 열도에 대한 도발을 막기 위해 법적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처를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보도되었습니다. 한국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을 끊임없이 듣고 있는데 자신들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어 한국군이 독도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일본이 꾸준히 한국의 독도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고, 특히 20세기 말 인접한 영토에서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자 더 집요하게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일본의 생떼를 시원하게 꼬집어 주었는데요. 러시아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의 대규모 소송으로 그 주장이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전히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이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의 한국 내 자산을 압수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한국처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소련은 일본의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자 소련은 거세게 반발했고 반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소련이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 반환을 거부해 교섭은 결렬된 것이죠. 그럼에도 일본이 결렬된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다며 렌TV는 한국과 같은 현명한 방식으로 행동해 이전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구할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몇 가지 사건과 배상의 이유를 거론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남북전쟁 중 러시아 국민에게 입혔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한국에서는 적백내전이라는 별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전의 주축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지향하는 볼셰비키 정부군이 적군, 혁명 이전의 질서를 지향하는 대항군이 백군으로 불렸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내전임에도 일본은 여기에서 외부 간섭군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시베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일본 육군은 당초 블라디보스톡보다 더 진격하지 않겠다고 협상국과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킬 일본이 아니죠. 일본은 이내 북사할린과 연해주, 만주 철도 등에 이어 시베리아 오지의 바이칼 호수 동부까지 점령을 하고야 맙니다. 시베리아에 계속 주둔하면서 점령지에 괴뢰국을 건설하려는 야욕까지 보이자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일본의 행동에 대해 저것들이 땅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선을 넘어 설치는 일본을 보다 못한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가며 일본을 저지했습니다. 미국의 저지와 함께 일본은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음에도 광대한 시베리아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자국군이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게릴라전의 배후 마을을 불태우는 악랄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추정되는 피해는 현재 가치로 최소 약 32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배상은 당시 일본이 도쿄의 여러 은행으로 가로챈 백군 측이 예치했던 금입니다. 이는 최소 83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2,57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총 거론된 금액만 2,895억 달러, 하나로 약 300조에 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로 1932년부터 1945년에 일본이 생물무기의 생성 및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러시아에 입힌 피해를 보상할 의무까지 함께 거론되었으므로 배상액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물무기의 생성 및 사용을 위한 테스트가 만주 영토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그곳에서 체포된 소련 시민을 테스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추가 생물무기는 소련 극동 지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렌TV는 일본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는 국제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한국처럼 단호한 대처로 정당하게 일본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최근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다각적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주도하에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최대 협력국이 바로 한국이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큰 이득을 보는 것이 거슬려도 협력을 대신하겠다고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이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 열도 남단의 4개 섬이 개발 지역에 속해 있어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사실상 쿠릴 열도가 러시아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쿠릴 열도 분쟁을 끝내기 위한 요수가 아닌 이상 러시아도 일본을 협력국으로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보다 부족한 기술력은 물론 쓸데없는 야욕으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잦은 일본을 국가 최우선 과제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이며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자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곧바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러시아 외교장관이 단독으로 방한한 것은 지난 2009년 남북한 연계 방문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러시아 국가 서열 3위 인사이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의 초청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모스크바의 하원의사당에서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난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과 코로나 극복 연대 방안, 수소와 북극 개발, 교역 확대 등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협 증진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는 볼로딘 의장과 푸틴 대통령의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볼로딘 의장의 화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 방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방안이 이뤄지면 양국 관계의 강화에 큰 동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진행된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이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극동이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극동 개발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며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도 러시아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한 의지를 표했습니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과 적은 인구 규모,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개발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극동 지역이 한국에게 주는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 등을 감안하면 극동 개발 참여로 인해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이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 개발 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를 통해 추진되는 교통과 물류, 의료와 보건 등의 분야별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러시아가 일본에는 칼을, 한국에는 손을 내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